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자원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유정호씨 관련한 실체 2편입니다. 1편에서는 유정호씨의 탐욕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앞서 1편이 끝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두 번째 편은 거짓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편을 보면은 제가 아마 연쇄 충격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도 했는데요. 왜 그런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호 씨 회사를 인수한 B사 얘기를 제가 했었죠. 이 B사에서 단기간이지만 유정호 씨의 촬영 제작을 맡은 작가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작가가 이 대표에게 유정호 씨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정호 씨는 진짜보다 연출이 진짜 같은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이 작가는 이 낙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낙지 사진이 뭘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진, 이게 진짜 아무런 연출 없이 상자에 손을 넣게 했는데 거기에 낙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낙지를 집은 얼굴을 보면은 모르는 상태로 낙지를 잡았는데도 뭐야 이거 정도인데, 화면이 안 나오는데 이거 연출해서 다시 찍을까요? 했을 때 그때 찍은 이 표정은 어떤 걸까요? 오!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죠. 사실은 그는 낙지에 놀라지도 않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단지 낙사진, 이건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진솔함, 솔직함 이런 걸 연출 없이 보여주려고 하면은 도저히 잘 표현이 안 되고, 오히려 연출을 하면은 그제서야 좀 화면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잘하는 거짓말들, 그리고 그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짓말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꼽아봤습니다. 투자 관련해서는 워낙 별별 말을 다 했고 정말 돈을 받기 위해서 별별 말을 다 했어요. 1편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화에서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짚어보면 대략 투자를 받기 위해서 없는 말도 지어내면서 홍석천 씨와 사업을 같이 한다, 수표를 깡하는 작업을 한다, 돈을 맡기면 몇 퍼센트의 이자를 며칠 만에 나온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구하기 힘든 자동 포장기계를 구하겠다며 돈을 빌려간 상황,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피해자들에게 들은 거짓말 중에 진짜 인상적인 거는 바로 이거였는데요. 제가 꼽은 거짓말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소름이 끼쳤는데요. 이건 저의 심장입니다. 저의 심장을 꺼내드린 겁니다. 제 심장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이자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듣기만 해도 사실 굉장히 오글거리죠. 이런 말을 사실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는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오글거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들을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렇지만 진짜 이런 말을 했다면 진심이 아니면 이런 말 일반 사람은 맨정신에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들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정호 씨인데요. 유정호 씨는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전에 제가 1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유정호 씨에게 수십억 원을 말 그대로 꼬라박은 A 전 대표는 도대체 왜 그렇게도 이 사람을 믿었을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워낙 유명인인데다 선행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믿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믿음의 배경에는 바로 이 심장썰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고 보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B사의 A 전 대표가 유정호 씨를 만나서, 유정호 씨가 페이스북에 3억이 필요하다고 하는 글을 보고 만난 그 날이 바로 3월 4일인데요. 3월 4일 처음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며 공증을 서고 그 다음 수억 원이 계속 흘러갔다 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B사의 A 전 대표가 이렇게 몇 억이 계속 흘러가니까 투자가 들어간 뒤에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아무리 신용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수십억 원은 정말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부담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때 그 순간 3월 18일 유정호 씨가 A 대표에게 금부치가 들어간 상자를 보냅니다. 황금 열쇠하고 거북이하고 금 사슬 같은 게 있는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는 말씀드린 대로 겉면도 화려하게 쌓여있는 게 범상치 않아 보였죠. A 전 대표는 단순히 유정호 씨가 투자를 해줘서 고맙다는 성의를 보인 줄 알고 감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A 전 대표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원님이 마음을 전해주셨으니 어떠한 말과 행동도 상황도 필요치 않다. 부족함 없이 함께 나아가자. 이런 감동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존경하던 사람에게 진심을 받는 경우는 처음이다 라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때 유정호 씨가 이 금부치의 정체에 대해 밝히는데요. 대표님, 제가 오늘 드린 것은 이 금부치는 단순한 금이 아니라 제 심장입니다. 수년 전 아버지가 남긴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몇 주 동안 물만 먹고 토하면서 찾아다녔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다 라고 했었죠. 이 배경에는 유정호 씨의 아버지가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남긴 게 저 금부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그 지갑 안에 뭐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때 잃어버린 걸 찾아다니려고 몇 주 동안 물만 먹고 찾아다녔다는 뭐 그런 소중한 것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골방에서 거의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남긴 금부치는 그 중에 저 상자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였지만 자신이 아버지의 기일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금부치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추가해서 이렇게 금부치 상자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금 그리고 내가 기일마다 모은 이 금 세트를 준 건, 이 상자를 준 건 대표님에게 제 심장을 맡긴 거다. 친구이자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간절한 말을 하게 됩니다. A 전 대표는 이런 간절한 말에 완전히 뿅 가버렸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심장 타령은 시간 날 때마다 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이 이때까지 했던 선택 중 제 심장을 받아간 게 최고일 것이다. 심장을 받은 대표님이 안 좋게 되면 저는 대표님을 그만큼 힘들게 하고 절벽으로 밀어넣은 사람을 파탄시키고 끝낼 생각도 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절벽으로 밀어넣은 사람이 뭐 본인 자신인 게 뭐 어이가 없기도 하고 잘도 떠든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하여간 그런데 나중에 유정호 씨가 돈을 슈킹한 거, 그러니까 돈을 빼갖고 도박에 탕진한 거, 뭐 도박에 탕진했다는 것도 어디까지 탕진했는지는 알아봐야겠지만 어쨌거나 도박에 탕진했다는 것을 알고 이 A 전 대표와 피해자들이 유정호 씨 가족들과 마주한 자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유정호 씨 관련해서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 금부치, 유정호 씨의 심장, 그 심장이 생각나서 이 뭐냐고 따져 묻게 됐는데요. 그런데 유정호 씨가 자신의 심장이자 아버지 유품이라고 했던 그 금부치는 가족들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그런 걸 남긴 적이 없는데요 라는 어이없고도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됩니다. 오히려 뭐 가족들은 금이 있었으면 골방에서 보일러도 못 틀고 덜덜 떨면서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거다 라는 말을 했었죠. 결국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저런 방식, 특히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동원해서 굳이 저렇게 속일 필요는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인상적인 거짓말은 억대로 돈을 빌려준 박씨라는 사람에게 했던 거짓말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길 꺼려해서 카톡은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만 저는 그 카톡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운명의 시점이 5월 24일부터 약 5일간 5월 29일까지였는데요. 5월 24일은 이때가 돈을 원래 유정호 씨가 주기로 했던 만긴 날인데 이때부터 차일피일 돈을 미루기 시작한 시점이고요. 5월 29일은 페이스북에 자기가 무슨 단톡방 리딩 사기를 당했다고 올리면서 완전히 주저앉아버린 그런 시점이었죠. 결국 5월 29일 그 빵 터진 거죠. 이 사람이 5월 24일에 하루하루 어떻게든 시간을 벌려고 한 건지 어쨌건 미루면서 뭐 돈을 못 주고 있으니까 이 박씨라는 피해자가 안 된다, 이거 정말 꼭 받아야 하는 돈이다 라고 뭐 사정을 합니다. 그때 유정호 씨가 아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돈을 돌려줄게 하면서 지금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라서 뭐 이때 계좌에서 돈을 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민하다. 그러면서 박씨 당신에게 돈을 주려면 회사에서 비용 지출한 것 중 액수가 큰 영수증을 찾아서 뭐 이걸 맞춰서 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상당히 황당한 말이죠. 근데 유정호 씨가 그래서 그 영수증을 찾으려고 회사를 출근했는데 그 홈택스, 그러니까 국세청 사이트죠. 그 국세청 사이트에 그 회사 명의로 로그인할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는데 그 자리를 마침 직원이 쓰고 있다. 그래서 몰래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 뭐 그러면서 시간을 또 끕니다. 그러면서 뭐 회사 전무욕을 하기도 하고 아 대표가 일도 잘 못하면서 아는 척한다. 사업 몇 년 했다고 뭐 다 되는 줄 안다. 면서 욕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저녁이 되면서 뭐 아직도 그거 처리가 안 됐어 라고 하니까 마침 그 직원이 야근 중이다라면서 애꿎은 직원 탓을 뭐 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저녁이 늦어졌고 그날 더 이상 답장이 없었습니다. 존내 혼났어. 그 영수증 이게 처리가 도와주신 분이고 원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공동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 공동적으로 전부터 알고 계신 분인데 중간에 갑자기 좀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내가 어제 거 인저 좀 드린 거다 이양해 구하면서 좀 했거든. 그냥 전무가 내보다 낮은데 나이가 많고 일을 거의 다, 뭔 말인지 알지? 내가 오늘 거의 밤샜거든 진짜로. 금마가 사무실에 자는데 자리를 안 비키더라고. 요런 앞에 것들만 자연 거 내가 받아가지고 먼저 좀 세무 처리를 할게요. 오늘 내일 해가지고 그 영수증 큰 거 이미 내가 확보를 해놨으니까 그거만 좀 쓰면 안 되겠냐 하니까 니 이거 날짜를 봐라. 요거 정산 처리하는 것도 네가 지금 5천짜리 하나 6천짜리 하나 지금 이거 해놓은 것도 5천이 목요일 거고 6천이 금요일 건데 그걸 오늘 해가지고 얘들이 만약에 세무조사 맞으면 니 어떡할 건데 하면서 이 말 하는 기라. 아 그렇다고 존내 닫겠다 진짜.
여기서부터 놀라운 지점인데요. 직원 탓을 하면서 홈택스에서 뒤져보겠다는 그 시간 유정호 씨는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B사의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데요. 그 서울도 아닌 자신의 집, 그 집인 대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냥 추정해 봤을 때는 집안에 뭐 앉거나 누워서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그는 뭐 욕했던 그 전무를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가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그 박 씨는 대표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 욕을 늘어놓던 대표는 누구였죠? 바로 자신이 심장을 꺼내주겠다. 절벽에서 누군가 당신을 밀면 내가 그 사람을 끝장내겠다라고 했던 그 대표가 맞습니다. 동일인물입니다. 물론 그 심장 어택 때문에 지금은 제대로 감겨서 그 전 대표가 되었지만 하여간 이 박 씨도 뒤돌아서 생각해보니 참 황당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수증을 찾는다고 해서 어떻게 돈을 만들 수가 있냐는 거죠. 비용이 지출된 영수증을 찾는다고 해서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입금을 할 것이냐는 게 돌아서 생각해보면은 의문이고 자기도 왜 거기에 속았냐 의문이고 유정호 씨는 홈택스, 영수증 처리, 6월은 종소세 등의 키워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만한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만들어낸 얘기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고 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중에 어떤 게 가장 소름 돋는 거짓말일까요? 어쩌면 가장 소름 돋는 건 가족 혹은 자식을 두고 하는 거짓말일 것입니다. 유정호 씨는 주변에다 동정표를 모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인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3월 10일 유정호 씨는 A전 대표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임신한 줄도 몰랐다가 병원 가서 슬픈 소식을 알게 됐다고 하면서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내일하고 모레까지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러면서 슬퍼하는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제일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A전 대표가 위로를 해주고 격려도 해줬으나 사실 나중에 일이 터지고 부인에게 이것도 미심쩍어서 혹시 물어보니까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유산 같은 건 없고 병원 가서 꺼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유정호 씨의 말이 다 거짓이었다.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뜬 적은 있었으나 일주일 뒤에 다시 테스트를 했을 때는 그냥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었던 거죠. 이 해프닝을 기억했다가 거짓말에 사용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거짓말은 너무 많지만 뭐 주변에 돈 받을 때 항상 말하는 뭐 세럼이 3만 개 남았다, 재고가 너무 쌓였다, 악성 재고 때문에 힘들다, 발주를 생각 없이 했다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유정호 씨의 화장품 업체는 선주문 후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뭐 재고가 쌓여 있을 수도 없고요. 거짓말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추려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거짓들 투성이라서 너무 많아서 고르기도 어려웠고요. 이 정도 되면은 예전에 뭐 아팠다, 뭐 투병했다 이런 것도 의심은 가는데 뭐 아직 뭐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